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대신 답사해 드립니다. 오늘 대답해 3회차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물건 보러 오셨나요? 오늘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지 내 수용 보상 물건 경매 사건으로 2024 타경 48306 사건 보러 왔습니다. 해당 물건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거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지 내 수용지 물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가 건물입니다. 지구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람은 한 2023년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 지정은 작년 12월 말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을 했고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지금 상가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매출이나 이런 거. 여기 주소가 평택 지제동 424의 4번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뭔 장사를 하면 장사가 될 건지. 상당히 임대 맞추기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1층에 이마트 24가 있었는데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그랬잖아요. 저 이마트 24 장사 오지게 안 될 거다 그랬는데 어제 얼마를 팔았느냐. 어제 영원히 했습니다. 보시면 폐점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마트 24도 폐점을 했고 뭐 예상했던 대로 식당도 영업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영업이 안 돼서 폐점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물건 수용지 물건인데 뭐 투자할 때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수용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느냐 그게 제일 변수겠죠. 평택의 공급 물량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LH가 볼 때 밀려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옛날 이야기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을 5차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지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지정했던 그 하남 간북지구라든지 그리고 광명시형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 못하죠. 그러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 더 조사하실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거 조사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상가 물건이면은 임대 시세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임대는 뭐 한다 하더라도 식당이나 편의점으로 임대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지금 현황이 아니라 거의 뭐 사무실에 가까운 임대니까 평당 임대료 3만 원 받기도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대 시세 파악하는 것보다는 언제 수용 사업이 일어날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LH를 찾아가서 문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비대위 사무실 한번 가서 라이브 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운 좋게도 지제동의 지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비대위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비대위원장님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회에서는 물건 현장에서의 라이브보다는요. 비대위 사무실 라이브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주로 어떤 점으로 질문을 하실까요? 일단 수용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는 국토부나 LH랑 어떤 협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를 비대위에서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비대위원장님의 목소리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 비대위 도착했습니다. 지주동의 없는 강제 수용 즉각 철회하라. 자, 비대위원장님 만나 뵙고 지금 이 수용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걸 하시죠.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3시에 맞춰놨으니까 가보시죠. 위원장님 들어가도 됩니까? 예.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그 동네가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갖고 있는 분들이 매매하기도 되게 힘들고 네. 사실 제 수강생 중에 한 분도 샀거든요.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외지인들은. 네. 그래서 뭐 이걸 왜 사냐? 개발행위 허가 묶어놓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라고 하니까 토지를 사는 목적 자체가 투기적 목적 아니면 사실상 없는 거예요. 네. 전인데 농사지으러 사느냐, 뭐 주차장 하려고 사느냐, 안 맞다. 맞추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다 어려워요. 보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도 굉장히 싸고, 그냥 심심찮게 경매 나오는 것들도 매매가가 싸니까 경매 낙찰가도 더 싸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럴 때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 좀 듣고. 근데 저희는 제가 예. 말씀드리기가 물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 저희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 예. 그러냐면은 예,
저희가 지금도 이제 시장님이나 우리 여기는 이제 그 홍계원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김현정, 이병진 국회의원님은 세 분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누는 얘기가 예. 그 옛날에 광명시흥이라는 데가 있죠. 예, 광명시 공공주택지구. 예. 거기가 처음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로 발표가 났던 곳이에요. 예, 예. 그렇게 진행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게 또 취하가 되면서 다시 묶어놓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시면서 거의 다 이렇게 멈추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예. 지금 16년째인가 17년째인데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 2010년도에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주택으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묶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묶었다 풀었다 했지만 우리 토지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또 저희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굉장히 저희는 두려움이 크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LH한테 제가 맨날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니네 진짜 과연 돈이 있냐? 돈이 없지 않냐? 우리 이거 묶어놓고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제 계엄 지금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 자신이 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불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LH가 예정은 올해 기본조사가 저희가 있었다고 했어요. 예정에는. 아, 근데 원래. 기본조사에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요. 내년 것도 불투명해요. 음.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굉장히 지금 딱한 곳이 화성 진안이에요. 예. 화성 진안 같은 경우도 아예 LH나 화성 그 시에서도 민간공 협의체 하는 자리에서조차 언제 한다는 얘기를 못 하고 계세요. 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 대책위는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구지정 치하 소송이라는 거 진행을 중인데 예. 지금 LH에서 3기 신도시 저희가 3차예요. 예. 3기 신도시라 하면 주로 100만 평 넘는 도시를 3기 신도시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3기 신도시 1차가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예. 이렇게가 3기 신도시잖아요. 예. 그 3기 신도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예. 돈도 2년 반 만에 나왔고 예.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를 계속 가서 보니까 직접 알지만 하남 교산 같은 데는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아직도 지작물 조사가 안 받았어요. 하남 교산이요? 그대로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왕숙지구 같은데 이런 데도 일단은 그 시공사들한테 땅을 팔았잖아요, LH에서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시공사들이 벌써 올해 들어서 2조가 치하가 돼버렸어요. 땅 사간 거를. 예. 우리 계약금 띄겠다. 그리고 계약금 안 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이제 돈 지불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밀고 나가는 게 28조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올해 제가 파악한 거를 봐서는. 예. 그럼 결국은 이제 LH가 돈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잡혀있는 곳은 지금 어디냐면은 그 광명시흥 기본조사 잡혀있고 돈 나가는 거로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인 남사가 저희가 12월 30날 지구지정이 떨어졌죠. 남사가 이동 공공주택지구 말씀하시나요? 거기는 아니면 산단. 삼성도로나는 그 네네네네. 반드시 산단 말씀. 거기가 우리보다 하루 늦게 떨어져서 31일 날 12월 예. 31일 날 떨어졌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정이 지금 7월 달부터 돈이 나가겠다. 최소한 12월 달부터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해요. 거기는 이제 산단이라 빨리 하기 때문에. 그 간소화법이라서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님한테 저는 이제 그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안 아까 같이 뭐 어촌이라든가 그다음에 김포 한강 이주구라든가 예. 인천 검단이라든가 안산 장상지구라든가 저는 위원장님들하고 다 모임을 갔기 때문에 예. 이제 거의 다 제가 먼저 찾아다녔죠. 두려우니까 예. 수영에 대한 걸 모르니까 예. 선배들한테 먼저 이제 가신 분들한테 제가 다녀서 배우고 있고 지금 이제 구리토평 같은 데라든가 예. 오산 세교는 저희보다 도 후배예요. 그분들도 제가 좀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예. 거를 이제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구에 이런 소식을 이제 좀 제가 많이 예. 아는 편이죠. 예, 그래서 그 세 군데는 잡혀 있습니다. 지금 돈 나가는 게. 저는 그래도 평택 지제가 원래 환제 방식으로 조합으로 가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수용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처음에 할 때 콤팩트 시티였잖아요.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었고 거기다가 평택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도시개발사 하기가. 네, 그렇죠. 예, 북쪽으로 가면 삼성전자고 동쪽으로 가면 지제역이고 그래요. 예, GTX-C도 들어온다 그러고 앞으로는 괜찮겠죠. 근데 예. 지금 이제 이 사정 자체가 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지금
계엄하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건축비 같은 거 올라가고 그다음에 예. PF 대출 이런 은행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런 LH가 사업해 놓은 곳에 땅이 팔리는 게 일단은 저희 여기 구룡마을도 지금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인데 저희도 멈췄어요 지금. 예. 저희도 2년 멈추 있는 상태예요. 예. 그 시행자들하고 시공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환경이 그러니까 뭐 엊그제도 누구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시행사 굉장히 큰 사업 시행자도 시행하시는 회사인데 그 시행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큰 회사가 맞습니다. 회사 이름을 말을 못해서 시행사가 그런데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상황. 진짜 큰 회사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야 그 상 거기서 제가 아는 것도 다 무너졌어요. 예, 그 회사 상무가 그래서 뭐 이제 그 회사 상무를 제가 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시공비가 자기네들 지금 잡고 있는 게 평당 한 700 정도 잡고 있는데 아파트 대단지를 하더라도 네네네. 700 잡고 있고 이래 버리니까 이제 지방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공사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사업에서 너무 맞아요.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울이나 주택 사업 잘 되는 대로 자꾸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 구조가 요리된다. 또 어쩜 평택도 그 지금 미분양 상태에서 대구가 1위였는데 저희가 1위 갔잖아요. 이제 저희가 1위예요 지금 현재. 예. 대구가 1위였고 저희가 2위였는데 저희가 예. 이제 그걸 앞서갔죠. 예. 저희도 이제 만만치 않아서 예. 일단은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크고 두려움이 큰 상태에서 LH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이렇다 하니 예. 저희도 지지역세권 이제 대책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워서 땅값을 조금 덜 받고 덜 받고 막 이런 문제보다 이제 그런 거에 좀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사실 저도 수용 사업을 처리하고 환지로 가자는 이야기에서도 저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다가 진짜로 환지로 가게 되면 이제부터 환지 시작하면 또 얼마나 걸릴지 또 가늠도 못 하겠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환지로 가게 되면은 일단 예. 좋은 건 뭐냐면 중간에 땅을 팔고 싶은 사람에게 땅이 원활하게 팔리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땅 예. 묶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수용과 환지에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예. 저희가 이제 아시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됐잖아요. 예. 저희 평택에는 처음입니다. 이 특별법이. 예. 이게 이제 그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이게 이제 70년도에 이게 그 법이잖아요. 댐법, 아, 그래요? 저수지, 수물법이었어요. 아, 그건 몰랐습니다. 그 수물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 양도세 같은 게 없었습니다. 예. 이건 노무현 정부도 만드는 양도세를 냈는데 그때는 양도세는 없었고 수물법이다 보니까 그 수물법을 지금 이용을 해서 지금은 이제 공무주택특별법으로 둔갑을 해서 내 땅 뺏어서 남의 집 지어주는 이 법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6월 15일 날 국난공고가 났죠. 그리고 24년 12월 30날 지구지정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지구지정이 어떤 거냐면 물론 구역계가 결정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LH가 어느 시점에 되면 토지조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전을 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날이 지구지정이에요. 예, 예, 예. 지구지정은 내 땅을 너 나 500 줄 거야? 난 그거 싫어 700 줘. 이런 거 안 통하고 그냥 이전을 해가 버려죠. 예. 이전을 해가서 돈을 안 가져가면 공탁거려 버리는 법.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 법 중에 우리나라 법 중에 두 번째 무서운 법이 첫 번째가 전쟁법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거 다 갖다 써도 되고 예. 싹 가져가도 되고 전쟁 끝나면 돌려주는 이렇게 해서 이런 전쟁법 두 번째 법이 이 공무주택특별법이에요. 이게 이제 평택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맞이하게 된 거라서 제가 이 공무주택특별법이 지금 700쪽 정도가 돼요. 이거를 제가 한 30번 정도 읽고 다 외웠어요. 몇 쪽을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법에 지금 저희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로서는 뭐 이렇게 묶어놓고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상관없다. 괜찮아요. 언제 꼭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가졌던 거는 삼성이 있고 어차피 이제 그 공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 GTX 비례선 뭐 이런 철도 공사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는 될 거다. 다른 구역 분들이 지제는 부럽다 막 저한테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예정을 딱 보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막 경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 사고 싶다 그래서 계산해주고 이제 이자율 계산해주고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이게 뭐 정상적으로 갈 때가 되면은 몇 프로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은 이게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책위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빨리 해줘라. 조기 보상해줘라. 예. 아니면 우리 좀 취하해줘라. 예. 그냥 우리를 풀어주든지. 그게 제일 안 좋죠. 안 풀고
묶어놓은 보상도 안 해주고. 네네네. 예, 그런 게 제가 이제 최고 걱정이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에서는 또 대책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공람공고라는 거는 23년 6월 15일 날 공람공고라는 건 하나의 이렇게 구역계를 금을 이렇게 딱 그어서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사업을 할 거야. 니네 예. 꼼짝 마. 이렇게 예상을 해놓는 게 공람공고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구지정이라는 거는 구역계를 완전히 확정을 줘서 예. 아, 나 이거 지금 이제 하기로 결정했어. 예. 그러니까 구역계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이 법으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네 땅을 LH로 가져올 거야. 그 권한을 부여받는 날이 이제 지구지정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영상에도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구지정까지는 돈이 하나도 안 들죠.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안 지구 들- 지정하면서 응. 지형도면 고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제가 지형도면 고시를 안 했더라고요. 아니요. 토지 이음을 보면 지형도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그쵸. 아니, 이거 보시면 예. 이게 이제 6월 15일 날 예. 국토부 이제 개발기획 구상도가 여기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4년 3월 15일 날 전략환경평가 할 때 1안, 2안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근데 본인들은 1안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저희한테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예. 네, 지구지정 되면서 여기 된 거고요. 예. 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죠. 예. 제가 도로를 이렇게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상업용지를 이렇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주택지를 제한을 지지역 앞에다 해줘라. 그 다음에 업무시설과 자족시설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걸 좀 바꿔서 업무시설은 대로변이나 근무환경이 필요한 자족시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제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자족복합용지도 제한을 제가 지금 자족복합용지 같은 경우에는 자족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는 화장실도 못 넣게 돼 있어요. 공동 화장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저희는 그 안에도 오피스텔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지금 하는 그림을 저는 그렸고 주상복합 용지 같은 경우도 용적률 800% 이상을 해라. 층수를 제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상업지구가 너무 많으면 장사가 안 되니 주거와 상업지구 비율을 9대 1로 아, 그럼 해달라. 잘하셨다. 요런 거를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LH랑 제안을 하는 거고 근생용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건폐율 60에 70%에서 용적률 400%에서 뭐 이렇게 대토 및 생활용지도 공급 요망해서 이거를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 제안으로서는 저희가 대토 가져올 곳과 여기가 지금 이제 한 40만 평 정도 돼요. 이택협택 너무 좋은 자리 가져가는 게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역세권 이택이고 역세권 아니, 협택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안 되지만 예.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일단은 되지 않는 얘기도 하는 게 대책이에요. 그런데 예. 법이 있잖아요. 법. 예. 양도세 이번에 바꾸느냐고 제가 엄청 고생한 거 아시죠? 저 몰랐습니다.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법을 네. 바꾸는 데는 이번에 예. 저희들이 대토법도 바꾸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예. 법을 바꾸는 거는 국회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라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위치는 법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위치 갖고는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그려갖고 보면 아 니네가 좋은데 다 가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잖아요.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원래는 사실은 이택 여기 참 좋아요. 황춘리 쪽인데 학교 옆에 공원 옆에 네.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여기 줘라 그러면 나쁜 데 준다고 이제 뭐 난리 나실 거니까 했지만 여기가 한 2만 평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 다 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택도 오면 6, 7군데 줄 거예요. 조금씩 달라는 거예요. 예. 조금씩. 단지 대토는 무조건 여기를 받을 거예요. 저희는. 예. 예. 대토는 또 받을 자신이 있고 예. 받은 사례가 또 많고 특히 네. 용인 같은데 네. 용인 위원장님하고 제가 계속 유튜브도 찍고 하잖아요. 네, 전 플랫폼시스템 용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분들하고도 제가 계속 만나지만 거기도 다 여기를 받아냈어요. 그분은 상복 입고 활동하셨는데 옛날에. 저희도 뭐 상여시 많이 하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예. 요거를 전체 다 달라는 여기가 이게 다 우리 달라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예. 조금 달라고 하는 건데 예. 뭐 대책위는 원래 뭐 10개를 주문해서 1개가 이루어지더라도 예. 어쨌든 좀 해봐야죠. 플랫폼시티는 비대위가 엄청 약했어요. 아, 엄청 물러가지고, 물렀단 말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는 시위를 예. 70번 했죠. 그래가 그 용 플랫폼시티가 협택이 안 났어요. 아, 그래요? 예, 협택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아는 행정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협택 없다 이러니까 말이 되냐? 오, 그 도시개발 진짜? 구역인데 그 협택이 말이 돼요? 말이냐? 수용지 사업이 왜 없냐 이러더라고. 어, 우리 없다고. 비대위 뭐 했냐 이러더라고. 비대위가 그뭐 힘이 없다고 우리는 그냥. 한
군데는 우리랑 얘기가 잘 되고 합치자고 하고 하나가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저희랑 같이 이제 예. 합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착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 양도세 하는데 예. 저희가 정말 시위 많이 했어요. 국회 가서. 아. 국회 가서 이거는 저 혼자 하진 않았어요. 예. 전국의 위원장님들이 국회의원 한 분씩 모시고 와서 각자가 다 해가지고 그 한 군데에서 100명씩 와서 10군데가 오면 1000명이잖아요. 예. 국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세를 지금 이제 소위, 소소위 뭐 다 통과시켰고 요번에 한 2, 3일 있다가 법과 법사관 통과가 돼요. 예. 그럼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현수막도 맞춰놨는데 이것도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것도 이제 저희 대책에서 한 거죠. 저희 대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했고 또 하나 이제 대책 저희가 한 것 중에서는 이제 최고 잘한 거는 대토를 이번에 바꿔놨는데 대토도 국토부까지는 장관까지 도장이 받아줬어요. 아. 이제 LH 지침에서만 넣으면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것까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법을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예. 굉장히 법을 바꾸는 건 힘든데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데 이제 대책이더라고 이제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제가 한 거예요. 일치위원장 있죠? 예.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됐죠? 위원장님 네. 그때 이게 근데 지금 다 이런 거는 잘 됐지만 지금 말씀드려서는 이 보상이 한 2, 3년 내에 나온다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어렵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떤 대책에서는 그 현혹을 시키려고 하나 왜 그러나 몰라도 내년에 돈 나온다고 하는데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올해 일단은 기본주사 아예 예정이 잡혀 있지 않은 거래요.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건 하겠죠. 토지조사 같은 건 하겠죠. 그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예. 그럼 뭐 어쨌든 그런 거는 탁상 감정이니까 그게 되고. 예, 그런 거야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그것도 이제 대책위에서 이제 더 길어지지 않게끔 하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LH는 바이고 우리는 결함이에요. 예.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우리 말 잘 들어주지 않아.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준 거기 때문에 되지. LH 자체는 예. 이게 이제 국토부 산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하죠. 나는 LH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네. 밀린 데가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또 못 해내고 있고 그런데 SH가 광명시청도 우리 달라 구리토평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럼 주지. 그러니까요. 심보가 좀 못된 것 같아. 아니 있어요? LH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를 사귀면서 결혼도 안 해주고 헤어져주지도 않고 약간 그런 너무- 느낌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진짜 적절한 표현이세요. 대표님. 멋있는 예.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진짜 우리 어떻게 하라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최고 급한 사람이 누구냐? 융자 있는 사람들. 예. 그 융자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어놓으니까 팔리지도 않고 네. 더 안 팔리고. 그래서 이 융자 있는 사람, 이거 네. 이제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막 그 한지해달라고 시위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원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밖에 뜻만 그래요. 예.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가서 해도 취하 안 해줍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있죠. 사업비를 좀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아, 저것들이 순하구나. 저것들이 못했구나. 예. 막 이렇게 하겠구나. 사업비를 올려줘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지금 김포 한강 2주구가 220만 평이 넘어요. 예. 거기가 지금 6조가 잡혀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아직도 저희한테 얼마 잡혀 있다고 안 해요. 예. 전 최소한 8조 이상을 해달라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잡혔다고 이게 다 우리 돈은 아니에요. 예. 용지비가 저희 주는 비를 용지비라고 말하거든요. 예. 용지비가 41%에서 43%도 많이 안 줘요. 근데 우리가 8조 사업비에서. 예, 이 사업비에서 우리 주는 비를 용지비라고 말을 해요. 근데 41%가 거의 주고 43%준 데도 많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조가 잡힌다 해도 예. 4조 2천억 이 정도밖에는 우리한테 안 잡혀요. 그러면은 예. 물론 사업비는 이제 두세 번 더 올리긴 하지만 첫 번째 사업비가 최고 중요해요. 첫 번째 사업비에서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되는 또 규정이 있어요. 예.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군요.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강력한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사업비도 안 잡혔고. 잡혔을 건데 저희가 조금 잡히면 또 데모할까봐 예. 제 생각에는 안 잡힐 리는 없어요. 비밀을 아직도 유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포 한강은 6조로 잡혔다는 게 나왔어요? 네, 거기는. 아, 좀 처음 들었습니다. 네, 거기는 6조로 잡힌 게 거기가 아마 7월 말 정도에 지구지형이 떨어진 거를 기억해요. 예. 근데 지구지형 떨어지기 전에 알았어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는 절대로 안 밝히더라고요. 아, 우리도 지구 지정까지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27년, 8년 그 사이는 보상해야 맞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죠. 내가 봐도 LH가 뭔 돈을 이만한 사업을 다 하나.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일단 시공사들이 땅 산 걸 다 개어내고 있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진행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책위는 그것도 힘들고 또 이 도면 가지고 위치 싸움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보상은 직접 보상, 간접 보상 있잖아요. 그 직접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돈으로 받는 걸 말하고 간접 보상은 소위 그 딱지라는 거. 예. 협의자 딱지, 이호 딱지, 딱지를 말하는 거지만 그런데 대표님은 여기 그 사신 게 예. 연수가 이 딱지 대상자가 안 되실까요? 됩니다. 전 주민공람 이후에 샀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세금도 혜택을 못 받네요. 예. 거기다 법인을 사가지고. 아니 법인 아니라도 세금 혜택 이번에 우리 양도세에서 예. 싸우는 세금 혜택도 안 예. 되네요. 법인이라서 어차피 딱지 안 되고 그 세금도 안 주민공람 되고. 이후에 샀고. 왜냐면은 그 법인이 누구든 세금은 됐거든 우리가 이번에 예, 한 예. 거를 세금이 엄청난 세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니, 세금도 뭐 보상금이 나와야 그 다음이 세금이지 뭐. 문제는 이거예요. 예.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자를 가지고 샀다. 예. 저도 지금 이자가 있거든요. 예. 이거 내는 것 때문에 예. 이게 우리 손실금이 법인은 괜찮다. 이거 이자가 다 그 세금에서 감면이 되니까. 예, 딴 데서 열심히 벌어서 이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가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들어온다는 세입자는 있고 하니까, 아, 그 전에 잠시 있기도 했었고. 삼성이 이제 조금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돼야 예. 네, 좀 그 동네는- 임대사업자들이 좀 예. 사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게 좀 그렇죠. 기상도가 삼성하고 똑같이 가버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토는 하셔도 되잖아요. 예, 대토는 뭐 고민 중입니다. 예. 보상받으면서 대토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대토를 빨리 받고 그냥 그돈 것도 그것도 좋은데 이번에 이제 옛날에 법하고 틀렸잖아요. 예. 옛날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내가 대토를 사요. 근데 대토를 취직생산업센터로 갈 건지 아파트로 갈 건지 뭐 오피스텔로 갈 건지 이렇게 정하잖아요. 예. 정하는데 옛날에 같은 데는 아파트로 갔어요. 근데 1,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다 뿔뿔이 도로 나와서 현금 보상으로 돌아갔어요. 몇 명이 안 남을 때는 못 받았잖아요. 예. 지금 이거 몇 명이 안 남아도 받는 거로 법이 바뀌어서 예. 국토부 장관까지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예. 이거 이제 LH 지침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요거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졌죠. 이 대토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도 맨날 나쁘지는 않고 좀 나라가 안정이 되면 이 사이클이 있으니까 좀 올라가 준다면 지대역세권의 아파트는 작년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잘 나갈 때는 300대 1 막 이렇게 됐었어요. 예. 그러면 피가 막 1억 2억 붙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한 15억 정도 가지 않겠나 이 아파트 예. 금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저는 번 정도는 판매가 뭐 되니까 대토 이야기도 끼 안 들어오고 10억도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요? 보상만 좀 빨리 해라. 저도 예. 솔직하게 이제 보상금을 저기 1,000만 원 받을래 800만 원 받는 빨리 받으면 800도 주고 700도 좋아요. 예.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이유가보다 이 위원장을 나 몇 년까지 해야 될까? 진짜로. 그런 예. 이 무게감이 예. 최고 큰 거예요. 왜냐면 이걸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대충대충 하다가 토지주들은 저만 보고 따라오는데 토지주들을 내가 잘못 인도해서 손해가게 할까봐 예. 그 두려움이 저한테는 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이 보상금 질질 끌어질까봐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많이 잘 예. 듣고 잘 배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더 여기 한번 사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살까 어쩔까. 또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위원장님 말씀 듣고 좋으면 투자 더 하자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금액이 이제 좀 이제 지난번에가 몇 프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금액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한 40% 이하? 뭐 대비 40% 말입니다. 이렇게 감정가 예. 약간 60% 정도. 40% 정도에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떨어집니다. 아니 안 사는 게 낫죠. 예. 그냥 그 이자에 뭐에 예. 그리고 세금에 다 계산해 보면 예. 저희도 막 대책에서 그거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예. 해봤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거 아니면은 힘들다고 저희도 예.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대표님이 전문가고 저는 또 그런 쪽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는 하는데 예. 좀 진도 좀 더 나가면서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에요. 차라리 더 높게 낙찰 받더라도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는. 예, 조금 이제 예. LH에서 좀 기본 조사라도 잡혔을 때 예.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불확실성이라 저희가 대책에서 계속 그거를 가서 캘 거예요. 예. 언제 잡힐 거냐, 언제 할 거냐. 예. 그렇게. 근데 이제 LH는 그런다고 해요. 선배 위원장들 말에 의하면 저랑 LH랑 이렇게 서로 협상을 매일 하잖아요.
한 2년 정도 협상하다 보면 정도 들어서 아, 내 부탁도 들어주겠지. 막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때 되면 딱 부서 이동시켜버린대요. 예.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해주겠다 결정을 다 한대요. 녹취도 있고. 예. 근데 그거 딱 뭉갠대요. 그래서 이거 따지면 음. 아, 그 사람 감봉하고 부서 이동시키고 다시 원상태. 그래서 위원장님들은 제가 물어봤거든요. 위원장님 하면서 얻은 거 있냐 그러니까 얻은 거 있지. 그래서 뭐예요? 이러니까 그 우울증을 우울증. 선물 받았다고. 이거 하다 집 안 가보고 이러겠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힘들었다고 예.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어쩌면 왜냐면 뭐가 좀 정해졌으면 예.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곧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 근데 지금 일단 나라가 예. 조금 좀 안정이 돼야 되지 예. 않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는지는 예. 모르겠는데.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네, 저도. 욕하지 마세요. 네네네네네. 동의서는 참 저희한테 내셨어요? 저 냈어요. 아, 다 예. 내셨어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 예, 전화 만약에 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필요하시면 예.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예. 괜찮으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위원장님. 네, 마지막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원장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너무 길었습니다. 그죠? 예. 대신 또 그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었고 저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이야기가 그 C나 LH에 문의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의 또 성향 같은 것들이 반영돼서 항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 맞다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되 그래도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야기 좀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이 길어진다는 얘기일까요? 네, 저는 기대보다 그리고 뭐 LH라든지 평택시에 문의했던 것보다 길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제될 수도 있죠. 예, 해제되면 나 어떡하냐. 예, 뭐 땅은 부동산 남는 거 그럼 또 환지로 가면서 중간에 뭐 매각할 기회가 있겠죠. 예. 그 우주준마님이 여쭤보셨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감정가의 40%로 사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 경매 감정가의 40%는 여기 수용지 사업이 없을 때도 그렇게까지 유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지제역 주변의 부동산이 글쎄요, 뭐 개발 불능지 아닌 다음에야 40%까지 떨어졌던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간호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 예, 이간호사님, 예. 네. 보상가를 타 사업지를 바탕으로 계산할 텐데 다른 사업지 보상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타 사업지 보상가는 이제 아름아름 알아내야죠. 뭐 공식적인 그런 건 없고 그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의 비대위 사무실이라든지 행정사나 법무법인들이 있어요. 그 수용 제기를 하는 쪽. 그런데 이제 통해서 아름아름 이제 보상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용도 지역이 다 비슷하고 토지 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토지 몇 개만 보상가를 알면 전체적으로 평당가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계산하기 쉽죠. 그래서 제가 어천적세권 개발 사업지가 한 120, 30 나왔습니다. 자연녹지 개발 제한국 농지 그 정도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거에서 정보 얻어서 한 겁니다. JL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환지 수용 방식 둘 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지 사례가 방식은 있는지. 개발 이익이 조합원들 토지 주인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쭈글쭈글한 땅을 집 짓기 좋은 반듯한 땅으로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민간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동의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지구 지정해가지고 환지 계획 서립하고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채비지 매각을 하고, 단 이제 장점은 이제 중간에 사업이 되어가는 중간에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거고요. 수용 사업은 이제 비교적 환지보다는 사업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사업 시행자한테 매각하고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뭐 유튜브 구독자님들 다 아실 용인 플랫폼 시티의 보정동 종경지 같은 경우다. 그게 환지였을 때면 2019년 1월에 샀다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상가 72억에 매각하고 나온다. 그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용이 더 나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1234님, 원장님 1년 반 전 지제 낙찰받았던 시점보다 미팅 후 보상 시점이나 보상 예상가 바뀌신 게 있나요? 제가 일찍 들어간 거죠. 제가 좀 일찍 들어간 거고, 제가 그때 생각에 이제 은행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 90% 대출 받았거든요. 그래서 덩어리는 커 보이지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계산으로는 이제 세입자가 있었으니까 그걸 월세 감당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건물 보상가에서 차익이 좀 더 날 거다 해서 들어간 건데, 저라고 예상한 게 늘 맞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서 좀 빗나간 부분이 있다.
1년 줘도 뭐 반쯤 1년 정도 허송 세월을 보낸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 허송 세월 보낸 거죠 뭐. 예. 투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주준마님 공감합니다. 생각보다 보상 시점이 많이 늦어지겠습니다. 예. 기본조사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조사가 토지조사 및 물권조사 작성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계획 세우는 걸 두고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용보상 절차, 보상 업무에 진행될 첫 번째 절차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 자르기 어려워가지고 그러진 않았는데 막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지금 지형도면 고시도 안 했거든요.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제 요렇게 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고시까지 안 갔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사에 들어가지는 당연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사까지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반 때도 했던 이야기지만 그 반도체 산단 남사, 이동 남사 반도체 산단이 빠릅니다. 거기가 간수화법으로 빠릅니다. 그랬고 그 위에 이제 이동 공공주택지구도 덩달아 빠릅니다. 빨리 가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이동 남사는 기본조사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네, 원장님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예.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재밌죠? 예. 유튜브에서 비디오까지 와서 이런 영상 찍는 거 거의 없을 텐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틀리는 거 많이 있더라도 저는 라이브로 제가 뭐 부족한 거 부족한 대로 저라고 완벽할 수 없거든요. 제 실력과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신 답사해드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수회원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나 하실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리치님 오늘 김종률 원장님이랑 답사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네. 원생들한테 나눔을 베풀하시는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대신 답사해드리는 대답회 프로그램으로 평택시의 지식 역세권 개발 사업 다녀왔습니다. 수용지 물건을 보고 왔는데요. 부동산 조사의 핵심은 답사죠. 근데 수용지 물건 투자의 핵심은 아마 보상이 언제 이루어지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 사무실까지 가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왔는데요. 강남역 3번 출구 3분 거리에 있는 김종률 학원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